선택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 짧은 말 안에는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군가의 메시지에 답을 할지 말지, 혹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 서서 직업을 바꿀지, 사랑을 이어갈지, 새로운 길을 열지 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한 번 내린 선택을 온전히 품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은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다른 길을 갔으면 더 행복했을까? 그때 아니라고 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선택은 했지만 책임은 지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씨름해온 문제이고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연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버스와 데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초이스. 누가 처음 이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였다고도 파울로 코엘료였다고도 전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간다는 일이 곧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압축해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우느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라는 서사를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선택했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길을 고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가지 않은 길을 돌아봅니다. 다른 선택지에서 펼쳐졌을 가능성을 가늠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때로는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선택 이후에 후회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지, 왜 선택 후에도 후회를 멈추지 못하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월든 단순하게 선택하기.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삶의 본질을 실험하려 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삶을 깊이 살고 싶었다. 삶의 골수를 빨아먹고 싶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내가 살아보지 못했다고 깨닫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으로 갔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만을 마주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로의 실험은 하나의 거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문명적 편의를 거절했죠. 대신 자급자족하며 나무와 흙, 계절의 변화와 버텼어요. 사람들은 때로 그의 실험을 낭만화하거나 때로는 현실을 도피한 허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소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주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선택은 본래 단순한 것이다. 어느 하나를 붙드는 순간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한다. 소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러다 보니 결정의 순간마다 발이 묶이고 설령 결정을 했더라도 미련이 뒤를 따라 붙습니다. 소로는 문명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를 붙들면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십 가지 종류의 시리얼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만 해도 수십 가지 맛이 있죠.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 과부하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실험은 유명합니다. 마트에서 24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와 단 6종류만 진열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많은 종류를 보여주면 구경은 늘었지만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반대로 적은 선택지만 보여줬을 때 오히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고 구매율도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은 가능성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로가 숲에서 보여준 단순함은 오늘날 심리학 연구와도 이어집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단순하게 좁힘으로써 선택에 집중했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어안았습니다. 2.
키르케고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나 선택을 피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선택을 회피했죠. 왜냐하면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실수에 대한 공포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선택을 회피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삶은 공허하지요. 그는 이를 절망이라 불렀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절망은 언뜻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 않은 길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미 내려놓은 선택지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라면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망설이며 주저하는 동안 이미 삶은 흘러가고 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선택할까봐 아예 선택을 미룹니다. 사랑을 시작하지 않거나 도전을 하지 않고 늘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이런 회피가 결국 더 큰 불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회피 성향 어보이던스 텐던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갈등이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결정을 미루고 남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더 큰 무력감에 빠집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유예하는 나약한 선택일 뿐입니다. 3. 사르트르 자유라는 형벌.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만 한다. 선택하지 않으려는 순간조차 이미 하나의 선택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의 선택이지요. 사르트르는 인간이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본질도 지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오직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택이란 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자유가 무거운지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유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앙가주망 엔게이지먼트, 참여 책임으로 풀어냅니다.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요구하지요. 책임지지 않는 선택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은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이론과 연결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이 선택을 한 뒤에도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 사이의 불일치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대학 중 하나를 택했을 때 선택한 대학의 장점만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대학의 장점이 자꾸 떠오르면 불편해집니다. 인간은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려 하거나 반대로 끊임없이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유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 그러나 그 형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된다. 4. 하이데거 죽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각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을 진지하게 선택한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셸던 솔로몬은 죽음 인식 이론 테러 매너지먼트 시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자각할 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 강하게 붙든다고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죽음을 떠올린 집단은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더 일관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이데거와 심리학이 말하는 것은 같습니다. 죽음이란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지금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5. 니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길을 가라. 다른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가 말한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단순히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선택, 내가 맞이한 결과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후회 이롤러그렛 시리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최적의 결과를 원하기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회는 선택 후에도 언제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기에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너의 삶을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겠는가? 완벽한 결말을 바라는 집착이 우리를 후회 속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이란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그것을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당신의 선택을 사랑하라.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6. 카미 부조리 속에서도 선택한다.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삶을 부조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삶의 부조리를 깨닫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굴리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삶으로 긍정합니다. 끝없는 반복, 무의미 속에서도 선택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어안는 순간, 삶은 역설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는 삶의 의미 연구와 연결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더 강하게 살아갑니다. 카미와 프랭클이 말하는 건 결국 같습니다. 삶이 부조리해도 그 속에서 선택하고 책임질 때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택은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를 붙드는 순간 다른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키르케고르는 선택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자각할 때만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카미는 부조리 속에서도 끝까지 선택하는 인간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은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행복은 줄어든다는 것. 선택을 피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것. 후회는 완벽을 좇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 죽음을 떠올릴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선명해진다는 것. 이 모든 목소리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선택은 책임으로 완성된다. 뒤돌아본다고 해서 다른 길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괴로워하는 동안 당신의 현재는 사라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이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붙든 길은 책임 위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